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오늘은 좌파의 기원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흔히들 좌파는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파는 보수 세력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좌파는 붕괴의 길로 가는 퇴보 세력이고 우파는 번영과 발전을 위한 전진 세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 우파의 개념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나온 개념입니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전에 재정이 파탄된 나라였습니다. 프랑스는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바꾸지 못하고 가톨릭 세력이 개신교도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박해하여 개신교들을 국회로 추방을 시키고 살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들에게는 종교개혁가로 장로교와 청교도 창시자인 칼빈의 추종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주로 상공업자,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칼빈의 추종자들인 상공업자, 기술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거나 내쫓아서 기술 인력, 상공업 인력이 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습니다. 프랑스는 주로 농업 인구만 남은 농업국가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7세기, 18세기에 전쟁을 여러 번을 하였고 특히 1775년에서부터 1783년 사이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도와줬습니다.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프랑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파탄이 나고 유능한 기술자, 상공업자들은 다 다른 나라로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국가로 가난해졌습니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 당시에 엄격한 신분제도였습니다. 그 신분은 세 개의 신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프랑스 인구는 총 2,500만이었습니다. 그 2,500만 명 중에 0.4%가 신부님들 비롯한 그 성직자였고 1.6%는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18%는 상공인과 지식인 등 부르주아 계급이었습니다. 나머지 80%인 2천만 명이 농민이었습니다. 그 2%뿐이 안 되는 약 50만 명의 성직자와 귀족들이 2천만 명이 넘는 그 농민들로부터 착취를 해 먹고 살았죠. 농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러한 상태를 앙시안 레짐이라고 말을 하죠. 루이 14세의 하루 식사는 약 200접시 요리와 닭 50마리였다고 합니다. 매일 왕과 귀족들, 가톨릭 성직자들은 엄청나게 화려한 음식들을 차려 먹고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고 그것을 농민들이 지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음식과 요리가 세계 최고로 발달된 것입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농민들을 착취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전쟁과 또 기술자 유출들로 재정과 국력이 약해진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2천만 명이 넘는 농민들은 불만에 차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폭발한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면서 프랑스에서는 국민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공회가 열려서 그때 당시에 왕인 루이 16세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이런 문제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공회를 개최할 당시에 이 좌석에 좌측에 앉은 사람들은 과격한 급진파 저코방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앉은 사람들은 옹골한 지롱두당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좌측의 자코방당은 루이 16세 왕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왕비도 죽여야 된다. 이 혁명 정신과 혁명 이념에 반대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숙청하고 죽여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측에 앉은 그 온건파인 지롱두당은 이미 권력이 다 떨어진 왕인데 죽일 필요까지가 있느냐
그냥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온건하게 나가고 우리 혁명 이념과 정신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이 설득을 하고 충고를 하여 안고 가는 게 어떠냐 이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견이 달랐죠. 그 다른 의견 속에서 이들은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이 과격급진파인 이 자코방당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코방당은 승리한 후에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무려 1년 동안에 16,000명 정도를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때서부터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면 좌측에 앉은 이 자코방당처럼 과격급진하게 나가면서 자기의 목적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죽이고자 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좌파라고 불렀고 자기하고 좀 반대가 돼도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면서 온건하게 함께 가자고 주장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우파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좌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철학과 이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등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 평등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모든 프랑스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경제적 평등을 강조를 하였죠. 그 개념이 나중에 칼 막스의 자본론과 합쳐져서 공산주의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그 좌파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두 번의 혁명이 더 있었고 그리고 1871년에는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물론 그 정부는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프랑스에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유명한 공산당 지도자 주울레와 등소평 등이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공부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공산당 영웅 호지명도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주의 정부 이론과 칼 막스의 자본론이 합쳐져서 공산주의 독재론이 탄생하게 됐고 그 공산주의 독재론은 러시아로 가서 1910년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성공이 됩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 당시에 약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볼셰비키 혁명 후에 그 공산주의 독재 이론은 중국에 와서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모택동이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는 동안에 약 6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또 죽었습니다. 그 공산주의 독재 이론이 이 한반도에서는 북한 땅으로 와서 북한에서 1945년 해방 이후에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좌파 공산주의 혁명은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는 철학과 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온 프랑스 국가, 즉 라마르세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국가 그 가사는 정말 살벌합니다. 그리고 그 곡조도 굉장히 살벌하고 무서운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프랑스는 그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혁명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당 좌파들은 해방 이후에 제주 4.3 폭동 사건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켜 또 많은 사람을 죽였고 급기야는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켜서 남북한 합하여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좌파의 기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무차별 살육하는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분명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념이며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본주의 자유 대한민국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적그리스도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한 그들과 타협을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